부분을 선택하게 된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판단이 쓰고 질환으로 만나면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은 전조 증상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서 사실 우리가 알면 잡아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골다공증이라는 판단을 질환을 병명을 얻지 않도록 해드리고 내가 안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부분을 공부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한번 골다공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만났던 분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 엄마가 너무 아기를 놓고 안 좋다 그래서 3, 7일이 지나 21일이 지나기 전에 방문을 사실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님께서 굉장히 급하게 좀 보자고 하셔가지고 갔는데 제가 보는 데서 아기 젖을 먹이다가 제가 이 강의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덫을 매기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억소리를 했는데, 그때는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분이 20대 말이긴 했어요. 그래도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갖고 나오면서, 굉장히 손실이 많았던 거죠. 그 손실이.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는 모습을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근데 그분이 골다공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는 건강했을까? 예, 좀 거기까지는 이제 좀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일단은 그분이 그랬다는 거에서 골다공증은 굉장히 위험한 질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골다공증을 한번 볼게요. 골다공증은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터넷에. 예,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골다공증은 뼈 속에 구멍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뼈양이 줄어들어서 뼈가 얇아지고 약해지고 부러지는 질환을 의미하고요. 여기 볼까요? 사실은 이게 골다공증은 호르몬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 요 30대에 사실은 남성이 25살 정도가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극대치를 이룰 때래요. 그래서 사실은 30대 고래 최다치를 이루고요. 여성도 사실 30대에서 35세까지가 이렇게 뼈의 그 골 수치를 굉장히 높이 잡습니다. 근데 남성이 훨씬 많죠, 여성보다는. 그래서 남성이 골다공증에 걸리는 경우가 아주 만성 질환을 아주 그냥 관리를 전혀 안 한 분이 아닌 이상은 사실 잘 걸리지 않는 게 사실 골다공증인데 요새는 사실 많아요. 음식 때문에. 그리고 여성은 아무래도 뼈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훨씬 많죠. 그래서 사춘기의 성인의 골량의 90%를 차지를 하는데, 여성은 35세부터, 남성은 뭐 40대까지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35세부터 서서히 줄기 시작해서요. 그래서 여성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중간에 남성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은 50대 전후로 폐경이 되면서 빠른 속도로 골이 줄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폐경 후 50대의 폐경 후부터는 완전히 급락을 해요. 쫙, 예. 골 수치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로. 그래서 3에서 5년 정도는 골밀도의 소실이 굉장히 빠르고요. 이 시기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칼슘 얘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미네랄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질환이 높고, 예, 말씀드렸죠? 그래서 60대에는 40%, 70대는 70%라고요. 이거 그냥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60대에는 40% 이상, 50%가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체중을 많이 받는 뼈, 그 뼈에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척추 보면은 척추 볼까요? 이렇게 척추 후만증이라고 그러고요. 이런 게 노인성에 많이 나타나죠. 노인성에 어깨가 축 이렇게 꺾여서 기역자로 꺾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척추 전만증이라 그래서 약간 이제 마르신 분,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으셔서 내가 억지로 펴야 된다는 분, 복부의 근육이 소실되면서 이렇게 쭉
등 있는 쪽이 이렇게 쭉 밀려가지고 허리는 고다 보이는데 허리는 고다 보이는데 S자로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젊은 분한테도 있어요. 저희 소비자분 한 분이 이분이 계셔서 오늘 좀 들어와 보라 그랬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타깝죠. 많지?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젊은 분한테도 나타날 수 있고요. 척추 측만. 음, 척추 측만은 요새 젊은 애들 앉아서 딱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척추 측만증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척추에 그리고 골반뼈, 큰 뼈들 그리고 무게를 많이 지탱하는 뼈, 갈비뼈. 그래서 아까 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갈비뼈가 부러지는 일이 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타격이나 이런 물리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음, 뼈 손실이 아니라 근 손실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이죠. 그래서 걸어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진다든가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요. 내가 조금 척추가 좀 측만증이 옛날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다. 근데 내가 그만큼 보충이 됐느냐 이 부분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원인은 보면은 건강한 뼈, 골다공증 뼈 이런 뼈들이 이제 이렇게 휘어지는 뼈들을 한번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골밀도가 정말로 엑스레이 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보면 원인은 위산 부족 제일 많아요. 내가 어떤 질환이 없는데 퇴행성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 퇴행성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을 한번 볼게요. 위산 부족, 칼슘이 위장에서 흡수되기 위해서 위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위산에서 같이 버무려져야 되는 거 아시죠? 위산하고 칼슘이 같이 버무려져서 이온화가 흡수가 잘 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위산이 부족되면은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무리 멸치를 많이 먹고 멸치보다 김이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김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해도 얘가 위산이 부족할 때는 이게 흡수가 되질 않는 거죠. 장에 가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제산제를 계속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제산제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그렇죠. 그럼 나중에는 무산증이 되고요. 저산증이 돼버려서요. 내가 위 기능이 떨어져 있는지도 조차도 몰라요. 근데 위는 그래서 반응이 없으니까 음식은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데 뭐가 되냐면 퇴행성 질환들. 그래서 결국은 골다공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료가 돼야 됩니다. 이게 치료가 돼야 되고 정확하게 내 위기능이 어느 시점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돼요. 예. 진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억제되잖아요. 계산제를 계속 드시면 그러면은 위에서 뭐 이렇게 속이 쓰리다든가 이런 증상들은 없어요. 위산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몰라요. 그러나 칼슘 흡수가 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의 분비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갑상선, 부갑상선까지 문제가 오시는 분들은 위기능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거는 별로 내가 못 느꼈는데 갑상선 질환이 왔어 하는 분들을 한번 문진을 한번 해보시면요. 이분들은 분명히 위기능이 떨어져 있으세요. 그만큼 또 체온도 이렇게 낮거든요. 갑상선 에너지 대사가 안 되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갑상선 호르몬의 분이 뭐냐면 이게 파라트로몬이라는 게 있어요. 호르몬이 두 가지의 호르몬이 있는데 그 중에 파라트로몬이라는 호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가 내려가면 얘가 분비가 돼요. 파라트로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얘가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혈중이 없어. 갑자기 내가 혈중에 칼슘이 없다? 그러면은 파골세포를 형성을 시켜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파골세포를 형성을 시켜서 뼈로부터 칼슘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에 얘는 뼈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이 없어. 혈중에 그거 맞추는 게 얘는 임무인 거예요. 그래서 혈관 속으로 방출시키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맞추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얘가 또 하는 역할은 신장에서 비타민 D 생성을 시키고요. 얘를 좀 더 비타민 D를 크게끔 더 강력한 비타민 D로 생성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또 파라트로몬이에요. 그리고 소장에서 칼슘 흡수, 혈중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얘가 이런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얘가 갑상선에서 부갑상선에서 다 나오는데 얘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그럼 많겠죠. 내가 먹어가지고 칼슘을 많이 섭취했어. 그래서 내가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조골세포를 활성화시켜요. 얘가 호르몬이 나오면 조골세포가 나오는 거고요. 파라트로몬은 파골세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칼시토닌이 많이 나오는 게 좋겠죠. 혈중 농도가 높아서. 그때는 혈중의 농도가 높다는 건 내가 칼슘을 많이 먹어서 많이 있는 거예요. 넉넉하게 있을 때. 그럼 조골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칼슘을 뼈를 흡착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뼈를 만들고 칼슘 농도를 어, 줄인다는 건 많은 부분을 줄여서 어, 그 농도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라트루몬이 많이 나올 때는 문제가 되겠죠. 파골세포가 많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농도가 떨어질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균형이 갑상선이나 부갑상선을 절제하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 이게 잘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절제가 됐거나 반 정도밖에 절제가 안 되고 반밖에 안 남아있는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칼슘을 굉장히 많이 먹이고 병원에서도 칼슘을 처방을 하죠. 칼슘 처방을 하는데 그걸 드시고 사실 변비를 많이 일으켜요.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요게 잘 안 되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먹어야 되고요. 내가 혈중에 자꾸 이게 부분이 떨어진다. 우린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괜찮다. 그런데 내가 혈중에 칼슘을 많이 안 먹는다. 내가 생각할 때 칼슘에 별로 흡수가 잘 안 되는 장 기능을 가졌다. 위산이 계속 분비가 돼서 내가 제산제를 많이 먹는다. 이런 어떤 습관적인 게 있으면 나는 갑상선 질환도 올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분비가 자꾸 안 맞아지면 이게 기능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러고 이제 또 뭐냐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예요. 얘네 둘은 파골세포, 조골세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얘도. 그래서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음, 파골세포가 많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조골세포보다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예,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질 때 저희가 뼈에 골다공증의 위험에 놓여 있다, 긴장하자 이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남성은 아무래도 뼈가 크고, 그리고 우리보다 많은 농도에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가 조금 다르겠죠. 그런데 남성도 갑상선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질환에 들어가 있을 때는 여성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은 수치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이에요. 비타민 D 부족은 뭐냐면 얘가 하는 역할이 사실은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흡수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로 칼슘을 섭취하면 대사되지 못한 칼슘은 심장 근육 세포 바깥에 축적이 돼요. 그냥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칼슘이거든요. 심장은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장기예요. 그래서 얘가 필요해서 끌어다 썼는데 얘가 없으면 축적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심장 근육이 축적이 된 것든가 콜라겐 조직에 쌓여서 질병을 유발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지만 뭐예요 이게? 흡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칼슘이 내 세포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혈중에 돌아다니면서 콜라겐 조직 같은 데 쌓이고 그래서 그게 혹을 만들고 네. 그리고 심장도 근육 속에 걔네 바깥쪽에 축적이 되고 섞여야 되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결핍될 때는 파골세포를 활성화시키죠. 얘가 파골세포가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조골세포를 에스트로겐 호르몬,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 많을 때는 조골세포가 많이 활성화되는데 이 기능이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기능이 떨어지면 파골세포가 형성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은 과민해지죠. 그래서 뼈를 파괴하는 게 가속이 붙고 혈중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갑상선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서 비타민 D도 저하가 되고 칼슘 배설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 유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하고 여성 호르몬, 이 호르몬의 수치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골다공증이 올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깊은 질환이에요. 골다공증은. 내가 골다공증이 있대.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또 혈액, 체액은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적합하지 않은 식생활과 습관으로 혈액이 산성화되면 즉시 근육과 뼈에서 파골이죠. 이게. 그래서 파골 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뼈에서 계속 뽑아서 뼈에서 알칼리성인 칼슘을 빼내서 알칼리성으로 우리 체액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식생활 한번 볼게요. 육류를 많이 하시는 분, 육류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류를 많이 하게 되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인이 많은 식품을 먹잖아요, 우리가. 인과 칼슘은 뼈의 90%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으로 인산염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음식성 육류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이따 하면은 뭐 청량음료에도 뭐가 있냐면 이는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인산염을 우리가 합성 그 감미료로 넣는 거예요. 합성 화학 그 합성적인 그런 물질로 어떤 뭐 소세지라든가 뭐 이렇게 뭔가 형태를 유지하는 그런 걸 하는 부분, 뭐 팽탕제를 넣어가지고 만든 과자라든가 이런 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인산염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산 나트륨이죠. 걔로 들어가 있다가 칼슘하고 이제 만나지면서 얘가 나트륨을 빼낼 때 칼슘이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비율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칼슘 배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육류에 들어있는 그 배출을 하려면 소변으로 칼슘 배출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그래요.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그리고 커피와 청량음료, 이뇨작용으로 칼슘 배출이 많이 되죠. 커피를 마시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걔를 배출하는데 칼슘이 필요하고요. 아까 얘기한 인산염 작용으로 칼슘 배출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콜라 마시는 거, 콜라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 인산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인산 나트륨을 빼낼 때 칼슘이 같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얘도 소변으로 굉장히 많이 배출이 돼서 커피. 그래서 우리가 칼슘 보충을 하는 것보다 빠져나오는 게 많으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칼슘을 많이 먹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칼슘으로 만들어진 음식. 칼슘을 먹었는데 흡수가 잘 되는 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알코올, 간기능 저하로 비타민 D의 효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얘가 호르몬 작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얘가 들어가서 해법과 만나서 비타민 D가 콜라겐에서 피부에 호르몬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간 기능이 간에서 그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에서 알코올로 인해서 간에서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햇볕을 쏘고 빼고 피부에 의해서 피부에서 그 호르몬 작용을 받는 부분을 못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로 들어가서 얘가 간 기능이 좋으면 비타민 D가 굉장히 강력한 비타민으로 간과 신장에서 작용을 하고 얘가 업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것보다는 비타민 D가 드셔야겠지만 드셔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하면 얘가 어, 비타민 D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코올은 간 기능 저하로 비타민 D가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흡수도 그만큼 느려지는 거예요. 니코틴은 코티졸을 생성하고요. 니코틴, 우리 담배의 니코틴. 담배를 계속 피면 니코틴, 코티졸이라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그 코티졸 호르몬은 비타민 D 대사를 방해하고 골다공증에 노출을 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코티졸은 굉장히 많은 또 소변량을 배출시키고요. 교감신경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코티졸 담배를 피는 분들도 골다공증 노출이 되고요. 운동 부족.
예, 운동 부족은 뭐냐면 체중을 받는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체중을 받는 뼈의 운동, 뼈가 체중을 받는 운동, 자극을 받는 그런 운동을 하면 조골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뼈가 생성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체중인 분들이 사실은 운동을 하면 이게 아무래도 덜 받죠. 그래서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라고 해요. 저체중인 분들은. 그래서 사실은 약간 체중이 있는 분들이 골다공증의 노출은 저체중보다 좀 적은데 다른 질환이 또 오죠. 다른 질환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할 수는 없고 아무튼 저체중인 분들은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운동을 하는 게 좋고요.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소변 대변으로 배출되는 양이 적잖아요. 그러다 보면 혈중에 칼슘이 굉장히 많아지죠. 어, 그래서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그런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되는 왜냐하면 칼슘 농도가 내 그 혈중에 많으니까 나는 빨리빨리 배출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내가 근육에서 태워지는 것보다는 훨씬 그래서 칼슘 배출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운동 부족, 니코틴, 알코올 뭐 이렇게 5가지로만 제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생활 습관에서 굉장히 많이 예, 내가 칼슘 손실이 많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칼슘을 섭취하는 게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50대, 60대, 70대 갈수록.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앞뒤를 한번 보는 거예요. 비기능이 우리가 이 부분을 간에서 신장에서의 이 부분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기능이 떨어져서 위산 부족으로 인해서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어떻게 거기선 잘 되는데 장에서 흡수가 안 되면 그래서 이렇게 위기능 떨어지고 장 기능 떨어져서 간 기능, 신장 기능이 이게 합해져서 뇌도 되고 뼈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까지 가 있다. 우리가 모든 질환이 뼈에까지 도달해 있다. 뇌에까지 뭔가 전이와 뼈에까지 전이가 돼 있다. 뭔가 만성질환의 끝판이 암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간과 신장이 다 무너졌을 때 오는 아주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뇌까지 가는 부분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뼈는 뇌가 짚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짚어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보면 간계, 신경, 즉각적인 다스림, 순간적인 느낌, 이런 신경 다발, 척수 이런 부분이고요. 근육, 뼈를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육 안에 인대, 건 다 들어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내가 음, 뼈에 손실이 있다 그러면 근육에서 빼서 먼저 쓴다고 하잖아요. 혈중에 혈중에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근육에서 뼈에서 끈에서 쓴다고 앞에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런 부분 관절 이런 거 손톱이 약해 잘 부러져 얇아 그리고 손톱에 무늬가 많아 이런 부분 눈이 아파 이런 부분 고관절 굉장히 큰 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약해서 자꾸 고관절이 틀어진다든가 고관절이 뭐 넘어져서 이렇게 깨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뼈에 뭐예요? 뼈 손실이 있고 골다공증의 전조 증상으로 있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신계, 호르몬. 분명히 뼈는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호르몬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계도 그래서 호르몬은 미량, 미량이 굉장히 필요하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적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맞추거든요. 7.4의 pH를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맞추기 때문에 얘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몸에서 오죽하면 빼서 쓰겠어요. 그 농도를 맞추겠어요. 그래서 이게 미량이고 그러나 지속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인 또 다스림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뼈의 손실이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담당하는 게 부신, 방광, 만소, 자궁, 비, 갑상선, 뭐 호르몬, 동맥, 뼈 이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뼈가 결과물. 그래서 내가 자골신경통이 자꾸 있다. 허리가 자꾸 아프다. 이거 다 근육의 문제인 것 같지만 음,
혈중에 칼슘 농도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미네랄 부족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뇌는 신장과 간과 신장의 합해진 부분이고요. 뇌는 간과 신장에 의해서 움직인다. 제가 이거를 왜 넣냐면요. 뼈가 그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오면 나는 결과로 또 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일 약해서 뼈로 왔지만 내가 뇌는 괜찮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을 볼게요. 충분한 미네랄의 양이 유지돼야 된다. 우리가 50대를 넘어가면서 제가 그래서 칼맥디를 한 달에 한 통씩을 3개월을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요. 호전 반응도 많지만 호전 반응이 나온다는 건 그 부분을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미네랄이 유지돼야 된다는 게 영양요법의 첫 번째고요. 그래서 장 관리 하셔야겠죠. 미네랄이 어디서 흡수가 돼요? 장에서 흡수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위부터 다스리는 거. 위부터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장 관리, 이주 디톡스. 위는 굉장히 따뜻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식생활, 생활 습관 들이기. 이게 장 관리, 이주 디톡스는 이거 하는 거예요. 예, 식생활, 생활 습관 바꾸는 거예요. 악순환으로 내가 자꾸 갔던 비나 장을 돌리는 거예요. 2주에 걸쳐서. 그래서 영양소가 흡수가 많이 될 수 있게끔. 뼈를 만드는 데는 제가 이번에 책을 보니까 최소 28가지 영양소에서요, 40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서 그 뼈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 하나를. 그런데 뼈는 사실 골연화증이라는 게 있어요. 골연화증은 칼슘만 부족해요. 골연화증은 칼슘만 부족한데 골다공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뼈의 매트리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굉장히 영양소, 왜냐면 두툼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안에 영양소가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콜라겐 조직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콜라겐 조직 안에 칼슘과 인,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보충이 되고요. 또 그 조직 밑에 또 콜라겐 조직이 있으면서 거기에 칼슘, 나트륨, 기타 미네랄의 수분이 같이. 그래서 이게 층층이 이렇게 돼 있으면서 뼈 조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골다공증과 골연화증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영양소 흡수가 굉장히 많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사산물을 배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만들면 또 배설물도 노폐물도 많아져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연탄을 태워서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따뜻하게 생활을 했지만 연탄재가 나오는 것처럼 저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톡스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3일 단식 6번 이걸 하면 왜냐면 깊어져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게 뼈를 한번 만드는데 2년에서 뼈가 한번 바뀌는데 영양요법을 시작해서 내가 뼈를 한번 바꿔보겠다 하면 2년에서 최소 7년이 걸리거든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영양요법을 하는 거예요. 뼈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3일 단식을 하면서 많이 들어가면 노폐물도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해주는 거예요. 프로틴 요법에 사실은 그 단식이 들어가는 하루 단식이 들어가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단식을 하면서 3일 단식하면서 27일은 프로틴 요법을 해주면서 이걸 같이 가면 너무 좋겠죠. 관리는 1일 이식하고 사과 섭취하는 거. 사과 섭취하면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고 그래서 위 악화, 위산 부족 그걸 생기지 않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온열요법 박상해야지 위가 따뜻해지고 내 몸에 따뜻해야지만 영양소 흡수가 잘 되죠. 그리고 잘 분배가 돼요. 음, 그리고 운동, 스트레칭, 무게 운동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생강꿀, 편일염, 생강차 마셔야지 위 따뜻하게 다스리고 그 위기에서 나오는 위의 기운, 그걸로 심장 기운이 좋아지고 심장 기운이 내 몸의 피출, 혈관을 다 따뜻하게 돌게, 피를 돌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정말 필요한 곳에 미네랄을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양소를 보면 이래요. 영양을 보면 뉴트라이트 보면 더블 X.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빨간 거를 이렇게 바꾸다가 다 빨간 거로 안 중요한 영양 그 식품이 없는 거죠. 더블 X는 조열, 예, 배설, 소화효소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예요. 여기에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대요.
비타민 K가. 그래서 우리가 더블 X에 들어있는 비타민 K, 비타민 K를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그리고 카로틴 플러스, 레티놀은 점막 조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매트릭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 그리고 비타민 A, 점막 세포 건강하고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고요. 아세로라씨는 면역 증강, 콜라겐 합성, 생성, 뼈를 탄탄하게 만드는, 단단하게 만드는 비타민 C, 조효소 역할을 하고 항산화 대표적인 거. 만들고, 만들고, 청소하고, 만들고, 청소하고 우리 몸에서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비타민 C가. 그래서 오메가3, 예, 피부 세포 재생하고 혈관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호르몬 있어야 되죠. 그리고 밸런스 위드 칸디다 서식 이런 염증이 없어야 돼요. 염증에 대한 부분이 없어야 되고 당의 기본 제일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버 파우더, 식이섬유, 장 청소, 노폐물, 착색료, 보존료 같은 화학 물질. 우리 아까 착색료, 청량 음료, 커피, 뭐 육식 이런 데 다 들어가죠. 착색료, 보존료 이게 거기에 인산염이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화학 물질에. 그래서 얘네들을 흡착시켜서 빼내는. 그래서 결과물은 뭐냐면 흡수력을 좋게 만드는 거죠. 얘로 인해서 청소가 되면서 장의 흡수력을 높인다. 그리고 파이토 프로틴, 면역력 증강, 모든 세포 형성, 호르몬, 뭐 효소 호르몬 구성 성분, 또 아까 얘기한 뼈에 굉장히 필요한 그 매트릭스를 만든 주요 성분이 되는 거예요. 콜라겐 합성이 굉장히 필요한 물질이죠. 이스트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만 더블엑스에도 있어요. 근데 추가적으로 더 먹어주면 단백질 대사에 굉장히 좋아요. 아미노산 대사에. 소화 흡수 배설을 하는 조효소 작용을 하고요. 칼맥디, 뼈 근육 강화, 그리고 혈액의 폐화 조절. 이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칼맥디를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이 어느 해에 그걸 조사를 했는데 사실 비타민 우리나라가 그 과일 야채를 참 많이 먹는 민족이래요. 그래서 비타민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비타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는데 미네랄이 지금 근데 굉장히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미네랄 뭐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걔네들은 굉장히 미량 미네랄로 작용을 하지만 칼슘은 오늘은 골다공증이니까 칼슘은 뼈의 99%를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잇몸, 치아 뭐 이런 부분 있죠. 그런 부분 약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벌써 골다공증에 접어서 들어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맥질을 정말 많이 드셔야 돼요. 많이 드셔야 돼요. 우리. 그래서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비타민 D랑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많이 드셔주시면 비타민 D를 추가로 드시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칼맥디를 만약에 한 달에 한 통을 드신다고 하면 비타민 D를 추가로 안 드셔도 되는데 만약에 칼맥디를 드시지 않고 내가 칼슘을 음식으로 많이 먹는다. 나 있잖아. 김도 많이 먹고, 뭐, 멸치도 많이 먹고, 우유도 많이 마셔.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손실도 있어요. 그건 좀 더 깊어지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비타민 D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음식으로 섭취된 것이 흡수가 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트 가드, 연골의 소실 회복, 보충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인트 가드를 드시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 MSM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많이 이게 조인트 가드는 제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연골도 안 좋으세요. 예, 그래서 조인트 가드를 넣은 거고요. 비타민 D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칼슘 흡수를 도우면서 햇볕을 받으면 피부에서 콜라겐으로부터 비타민 D가 신장으로 가서 이게 비타민 D3라는 생성 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10배까지 비타민 D 하나를 내가 먹었는데 걔가 간 신장 기능이 좋으면 10배까지의 그 효능을 발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냥 독단적으로도 호르몬으로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양요법은 뉴트라이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골다공증에 있지는 않지만 70대는 70%, 60대는 4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에는 그래도 뭐 좀씩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뭐 치아가 안 좋다든가 손목 관절이 안 좋다든가 뼈에서 소리가 많이 난다든가 내가 한번 허리 디스크가 있었다든가 그래서 나았다든가 자주 그런 부분을 느끼면 칼슘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골다공증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